예, 이번 시간에는 제13장이고요. 제목은 이제 벡터 밸류 펑션이니까 함수가 정의역이 실수이고 치역이 벡터인 이제 그런 벡터 밸류드 펑션이 벡터 값을 갖는 함수, 그리고 공간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 모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curves in space and air 탄젠트에서 공간상에서 어떤 곡선과 그들의 탄젠트, 그러니까 접선이겠죠. 아니면 접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라든가 이제 이런 걸 맡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원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을 배우실 때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클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벌레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공간에서 어떤 타임 인터벌 t, 타임 인터벌 i, 그러니까 시간 인터벌을 해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뭐 사람이 운동장 트랙을 뛰어간다든가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뭐 유럽으로 날아간다든가 이런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파티클의 움직임을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파티클 입자의 좌표는 i에서 정의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도식화하면은 현재 2차원 공간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제 3차원입니다. 그러면은 시간 타임 인터벌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 구간이 i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t0부터 뭐 t1까지 뭐 0초에서 1초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뭐는 0부터 뭐 1시간 0부터 1 나노세컨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0일 때 어떤 입자가 처음에 x축, y축, z축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고 여기 원점 있을 때 처음에 타임 t0일 때 입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p0라고 할게요. 그리고 타임 t1 동안 여기일 때 타임 t가 여기 있을 때 입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흐를 동안 이 입자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입자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요만큼 흘렀을 때 이 입자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요만큼까지 했을 때 입자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서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P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T0일 때 P0의 좌표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의 좌표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한 점을 어느 점이라고 할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타임 t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점을 p라고 하면은 이 p라는 것은 x, y, z 이렇게 XY Z축이니까 XY Z라는 좌표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X라는 거는 X의 좌표는 타임 T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결정되죠. 그래서 X는 T에 관한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Y도 T에 관한 함수고 Z도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t가 t0부터 t1까지 움직일 때 요 움직임의 모션을 xyz로 나타냈을 때 x는 xt, y는 yt, z는 zt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 좌표랑 함수랑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르게 놉시다 해가지고요. x 좌표는 타임 t에 대한 변화는 f의 t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y도 어떤 g라는 함수, 그리고 z는
h라는 함수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두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매개 변수 방정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 포인트 XYZ는 FT, GT, HT는 make up the curve, 곡선을 만듭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움직이다가 얘가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폭 하고 다른 데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색깔은 다르지만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make up the curve in space that we call the particles path. 입자의 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path라고 부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 equations and interval in the above equation, 이 방정식은 곡선을 매개 변수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그 2차원 공간에서 매개 변수로 했을 때 매개 변수 방정식 그런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곡선을 패스라고 합니다. 경로. 하고 요거는 매개 변수화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먹죠. 그러면요. A curve in space can also be represented in the vector form. 공간에서의 곡선은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왜 굳이 벡터 형태로 나타낼까요? 앞에서 그냥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왜 이거를 벡터로 나타내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워드나 이런 거 쓰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잠시 화면 좀 멈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슬라이드가 있고 여기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짠짠짠짠짠 하면은 글씨가 안 깨져요.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이죠. 더 키워볼까요? 한 1600%니까 16배를 키워도 글씨는 안 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볼게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그림은 지금은 잘 보이죠? 보면은 16배로 했더니 1600%로 키웠더니 글씨가 깨져 있어요. 선도 보면은 선이 아니라 약간 지글지글하죠. 좀 더 키워볼까요? 2400 하면 글씨 많이 깨져 있죠.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글씨도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글씨들은 2400%로 키워도 글씨는 전혀 안 깨져 있어요. 좀 더 키워볼까요? 3200 안 깨져 있어요. 6400 해도 글씨는 굉장히 깨끗해요. 반대로 그러면은 그림은 1600 했을 때 Z 깨져 있죠. 3200, 6400 하면 많이 깨져 있죠. Z라고 되지만 점 형태로 있죠. 무슨 차이냐 하면은 이 그림은 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들로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 글자 하나하나는 다 벡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글자들을 뭘로 생각하자면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것도 곡선, C도 곡선, U도 곡선, R도 곡선이에요. 즉, 이 글자 하나하나는 전부 벡터 밸류드 펑션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그냥 점이에요. 도트예요. 도트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벡터 밸류드 펑션을 왜 쓰냐면은 근본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느리거나 아무리 줄여도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글씨를 다 벡터 폼으로 쓰는 거예요. 곡선 같은 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예예요. 왜 우리가 곡선을 할 때 벡터 밸류드 펑션을 쓰는지. 그 예가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요런 그림도요. 그래서 어떤 그림 같은 것도 벡터로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이런 데서 보면요. 여기 글씨들 보이죠? 글씨들 같은 거는 이제 벡터라서 아무리 확대해도 글씨는 안 깨져. 근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찌글찌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그림은 벡터가 아니에요. 그림은 픽셀로 되어 있고
글씨는 다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글씨는 다 벡터인데 요런 그림, 요것들도 다 그림이죠. 그런데 이런 그림들도요, 실제로 보면은 확대해도 안 깨져요. 글씨 되게 선명하죠. 2400으로 키웠는데 좀 줄여볼까요? 예, 그림이 안 깨져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그림이 선명하게 나와 있죠. 이런 그림도 되게 선명하게 나와 있죠. 아까 전에는 그림 조금만 키워도 다 깨졌는데 이런 거는 좀 더 키워도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보면 되게 곡선도 잘 표현되고요. 3200 빼도 예, 잘 표현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은 이 그림들은 다 벡터예요. 벡터 밸류드 펑션인데 그 커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서페이스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 그림들도 다 벡터예요. 그래서 왜 벡터 밸류드 펑션을 쓰냐면 이런 이유예요.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도 원래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벡터 밸류드 펑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그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서 A curve in space can also be represented in the vector form. 어떤 공간에서의 곡선은 벡터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해서 벡터를 R의 T를 OP 벡터에서 FT, I번째 성분이 FT, J번째 성분이 GT, K번째 성분이 HT라 나타내고 이것은 시작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파티클, 입자의 위치로 하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t time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T0에서는요, 처음에 T0에서는 OP0 벡터니까는 요것이 됩니다. 요것이 벡터 R T0예요. 그리고 이번엔 T가 이쯤에 있을 때, T가 이쯤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이 바로 요 지점에 있을 때고요. 만약에 T가 여기쯤 있을 때, T가 여기쯤 있을 때는 이제 요 벡터가 될 거고, T가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요 벡터가 될 거고요. 만약에 T가 여기쯤 있으면은 이제 요 벡터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커브 인 스페이스를 공간에서의 곡선을 벡터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은 공간에서 곡선을 표현할 때 공간에서의 커브를 is represented by 해서 공간에서의 곡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하나의 벡터 밸류드 펑션, 벡터 밸류드 펑션에서 함수 값이 벡터인 함수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I번째 성분이 F의 T고요. J번째 성분이 G의 T, K번째 성분이 HT.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요런 거를 요때 R을 우리는 R을 뭐라고 하냐면 벡터 밸류드 펑션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서 펑션 FGH와 컴포넌트 펑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FT, GT, HT 요 세 개는 전부 뭐라고 하면은 컴포넌트 펑션이고 구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벡터 밸류드 펑션이란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함수 값이 벡터란 얘기예요. 함수 값이 벡터란 얘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얘기하자면 당연히 정의역은 어떤 실수 구간 i고요. 치역이 벡터란 얘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예전에 fx가 x 플러스 1이고요. i라는 구간이 0,1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f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었죠. 자, 리얼 밸류 펑션 뭐냐면 함수값이 실수란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 f는 정의역이 i일 때 i에서, 그러니까 얘는 0,1에서 치역이 뭐 레인지니까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이 치역으로 해당된다. 그러니까 0,1 사이에 있는 x가 치역에서 x 플러스 1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였죠. 근데 벡터 밸류드 펑션은 뭐냐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지우고, 벡터 밸류드 펑션은 뭐냐면은 정의역이 있고요. 치역이 벡터예요. 벡터 공간이니까. 그래서 치역을 V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점 T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대응 규칙이 벡터예요. R로서 대응돼서 여기가 이 T가 어디로 대응되냐면은 R에 T로 대응되는 거예요. 실수 값이 벡터 값으로 대응되는 거예요. 벡터 값이라고 하면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실수가 벡터로 대응되는 걸 우리는 벡터 밸류드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거냐면 정의역이 실수이고 치역이 벡터예요. 정의역은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치역은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어떤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부분 집합, 치역이 어떤 공간의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드리면은 더 이퀘이션 RT는 OP 벡터는 I번지 성분이 FT, J번지 성분이 GT, K번지 성분이 HT일 때 이것은 defines R, 이 R이란 걸 as a vector function of the real value T on the interval I. I라는 구간 내에서 실변수 T에 대한 벡터 펑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요. 정의역이 실수의 부분집합, 그때 치역은 벡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요, 벡터 밸류 펑션 혹은 벡터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on a domain set T, 정의역이 D인데 이것은 룰, 규칙입니다. 대응 규칙이에요. 함수라는 것이 대응 규칙이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that assigns a vector in space to each element T. D에 있는 각 원소 엘리멘트가 공간에서의 하나의 벡터와 대응이 되는 그런 대응 규칙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구간 있었는데 이제 구간 지웠습니다. 다 했으면 여기 i가 있고 t0가 있었고 t1 있을 때 여기서 i를 아까 전에 구간이라고 인터벌에서 i라고 했는데 여기 표현되면 이게 t고요. 이 정의역 t고요. D에 있는 원소 t0가 여기에서는 rt0로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0라는 실수 하나가 rt0라는 벡터 하나로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t라는 점이 있으면은 이 t는 rt라는 요 빨간색 벡터로, 예, 여기 있는 한 점 t는 요 빨간색 벡터로 대응이 됐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있는 원소, 각 원소가 하나의 벡터로 대응이 되는 그런 대응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리얼 밸류 펑션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했던 뭐 y는 x 플러스 1, y는 x제곱 이런 것들은 모두 스칼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스칼라 펑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그냥 펑션 그러죠. 예. To distinguish them from 벡터 펑션. 벡터 펑션과 구별하기 위해서 스칼라 펑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그냥 펑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컴포넌트 FGH over R 이 곡선 R의 구성함수 FGH는 다 실변수 함수 혹은 스칼라 함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프 더 벡터 펑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벡터 펑션을 그래프 그리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사실 공간상에서의 그림을 그려라는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점 하나하나 대입해서 그냥 그려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건 특별한 뭐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곡선 RT는 컴포넌트 펌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코사인 t, 사인 t, t니까요. i번째 성분이 코사인 t, j번째 성분이 사인 t, k번째 성분이 t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건 이게 ft, gt, ht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리고 싶으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다 실수 t는 실수 전체지만은 그냥 0에서 2파이 뭐 이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하고요. 요거를 공간 위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t가 0일 때 어떻게 되나요? t가 0이면은 1, 0, 0이 되죠. 그러니까 요 t가 0일 때 r0는 1, 0, 0 벡터가 됩니다. 요것이 바로 R0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해볼까요? 편의상 얘가 파이니까 뭐 여기 2분의 파이 정도 해볼까요? 자, 2분의 파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파일 때는 0, 1,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0, 1, 2분의 파이 해서 요 점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R의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넣어보죠. 파이 같은 거요. 파이 대입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 0, 파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 0, 파이. 한 이쯤 가 있네요. 한 이쯤 된다고 해볼까요? 여기가 R의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쯤?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일 때는요. 0, 마이너스 1, 2분의 3.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2분의 3. 한 이쯤 와 있겠네요. 여기가 R의 2분의 3파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넣어보죠. 2파이 넣어보죠. 2파이 넣으면 0,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1, 사인 2파이 0, 2파이. 그래서 여기가 2파이만큼 올라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 그림을 벗어나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요걸 색깔을 좀 연한 색깔로 해야겠네요. 뭐가 좋을까? 주황색? 주황색으로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아래 2파이. 제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을 텐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면 이거를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쭉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공간 위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뺑 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약간 스프링처럼 생겼죠. 침대 스프링 같은 거요. 스프링 형태고 0에서 2파일 때 여기에 어떤 한 점 t가 있을 때 여기가 바로 아래 t를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요 스프링 형태라 여기 원점이고요. 그래서 요런 거 스프링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라면 헬릭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워드로 스파이럴 그러니까 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헬릭스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그 왜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제 김현수 이렇게 회전할 때 그걸 스파이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요 헬릭스에 대한 식은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봐주시고 좀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변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래 t가 코사인 t, 사인 t, tk일 때는 지금 전에 방금 했던 이런 스파이럴인데 이게 0.3t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게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촘촘해지죠. 그러니까 스프링을 약간 누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가만히 있고 코사인 OT, 사인 OT면 이게 주기가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되게 촘촘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Limits and Continuity 그렇습니다. 극한과 연속성이라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요, 여러분 실변수 함수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밸류드 펑션 RT가 FTI, GTJ, HTK가 있을 때 정의역 D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L이라는 것이 어떤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벡터 밸류드 펑션이 극한을 L이라는 벡터로 갖는다. as t of t0, t가 t0로 가까이 갈 때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리미트 t는 t0일 때 rt는 L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밸류드 펑션이 벡터로 극한을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변수 함수 했을 때랑요. 자, 그래서 de-equation 해가지고 요것은 provide practical with calculate limit of vector value functio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리미트 t가 t0 할 때 rt 벡터 밸류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각 성분 컴포넌트 펑션들의 극한을 취해서 그 성분들을 i, j, k 번째 성분을 하는 벡터가 바로 극한이 되는 벡터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헬릭스 같은 거요. 만약에 r이 코사인 t, 사인 t, t일 때 그러면은 리미트 t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이 r이라는 헬릭스의 극한은 벡터는 뭐냐면요. 코사인 t는 4분의 t가 4분의 8 할 때 루트 2분의 1로 극한 값을 갖죠. 이거의 극한 값이 i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이 벡터의 j 번째 성분은 sin t의 극한값이라는 얘기예요. 루트 2분의 1. t의 극한값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실변수 함수 할 때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이제 각 성분별로 극한 취해가지고 그거를 다 해준다 라는 것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벡터 함수 r이 어떤 t제로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요.
요거는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실변수 함수에서 함수 f가 함수가 어떤 x0라는 점에서 극한값을 연속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었나요? 첫 번째, f에서 x0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극한값이 같아야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x는 x0로 갈 때 fx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x0로 갈 때 fx는 fx0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실변수 함수일 때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은 벡터 밸류드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습니다. 벡터 밸류드 펑션 f가 is continuous, 연속입니다. 어디서 연속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at the point t는 t0, at t는 t0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이 t0에서 이 벡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f의 t0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벡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t는 t0에서 이 벡터의 극한 벡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극함수 벡터, 이 함수 값이 아니라 함수 벡터와 극한 벡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리미트 t가 t0로 갈 때 f의 t, 이것은 f의 t0랑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함수에서 연속성을 할 때 어떤 걸 했었나요? 요거를 많이 따졌죠. 함수 f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벡터 밸류드 펑션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되는 이 벡터와 극한 벡터가 같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 밸류드 펑션이 연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벡터 밸류드 펑션이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원점에서 시작점이 원점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인터벌이 이렇게 있고요. t0, t1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 점을 뭐 t의 스타라고 해볼게요. 그때 여기가 r t0고요. 그리고 여기가 R의 T스타일 때 이럴 때 갑자기 여기서 점프가 일어나 가지고요, 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RT1이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t가 t0 스타로 이렇게 접근하면요, 이 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지만은 만약에 t가
t가 이쪽에서 t 스타로 접근할 때는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극한 벡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밸류드 펑션이 연속이기 위해서는 함수 이 벡터와 극한 벡터가 같아야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이 극한이라는 것은 각 컴포넌트들의 극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R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T가 연속, GT가 연속, HT가 연속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밸류 펑션의 각 컴포넌트 펑션들이 모두 연속이면은 벡터 밸류 펑션이 연속이 돼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더 펑션 헬릭스죠. 코사인 t, 사인 t, t는 is continuous at every value of t. 모든 t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왜냐? 코사인 t, 사인 t, t가 모두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사인 t, 사인 t, t. 얘가 f의 t, 사인 t가 g의 t, t는 ht. 얘가 모두 연속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벡터 밸류 펑션 연속입니다. 근데 다음에는 헬릭스는 아니고 GT는 코사인 t, 사인 t, 그리고 가우스 함수 t. t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얘는 모든 정수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불연속이라서 그래요. 이게 불연속이라서.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로 안 올라가요. 위로 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점프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스프링이 끊어진 형태예요. 이렇게 밑에 있다가 또 올라가서 좀 돌다가 또 올라가서 돌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G라는 한 벡터 밸류드 펑션은 불연속인 벡터 밸류드 펑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데리버티브입니다. 데리버티브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미분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데리버티브 변화율 뭐 그런 거죠. 자, 벡터 펑션 R이 해서 데리버티브 미분 가능하다 혹은 미분 뭐 개수를 갖는다는데 개수하고 미분 뭐 벡터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되게 용어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데리버티브를 갖는다 아니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벡터 펑션 R이 미분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t에서. 그 말은 뭐냐면은 각 컴포넌트 펑션 f, g, h가 모두 t에서 미분 가능하면 됩니다. 즉 결국 벡터 밸류드 펑션은 뭐냐면 각 컴포넌트 펑션들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결정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각 컴포넌트 펑션들이 연속이면은 벡터 밸류드 펑션도 연속. 각 컴포넌트 펑션들이 미분 가능하면은 벡터 밸류드 펑션도 미분 가능.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더 데리버티브 is the 벡터 펑션에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개념은요. 한번 예전에 미분할 때랑 한번 비교해 보죠. 예전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요. f 프라임 x라는 거 실변수 함수에서 f는 하얀 거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dx라고 했고요. 얘의 정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나누기 델타 x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예,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냐면 2차 공간에서 x가 여기 있고요.
x 플러스 델타 x가 있을 때 여기에서의 함수값,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서 거기를 요 둘을 사이에 요거 이 파란 이 녹색 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거였죠. 그거에 대한 극한이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델타 x 0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바로 요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됐죠. 요것이 f'(x였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이 두 점이 거의 같아질 때니까 그때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 문제 벡터 밸류드 펑션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벡터 밸류 펑션 f 프라임 t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앞에서 썼던 요거랑 똑같습니다. dt인데 벡터를 미분하니까 여기서 벡터 밸류 펑션 f를 t로 미분합니다. 자, 요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도 극한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쓰냐면요. f의 t 플러스 델타 t 그리고 마이너스 f의 t 그거를 델타 t로 나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요거는요, 이제 각 컴포넌트별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각 컴포넌트별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지냐? i번째 성분을 t로 미분한 거, 즉 i번째 성분을 t로 미분한 거, 그리고 j번째 컴포넌트는 j번째 성분을 t로 미분한 거, k번째 성분은 k번째 성분 함수를 t로 미분한 거, 요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변수 함수 때처럼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t가 있을 때 여기 어떤 정리역이 있고요. 여기 정의역이 d가 있고 이 치역이 벡터 밸류 펑션이니까 요거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점 t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t 플러스 델타 t를 잡을 수 있을 때 이 벡터 밸류 펑션에서 t에서의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걸로 하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f의 t 그리고 t 플러스 델타 t라는 것이 있죠. 곡선이 그냥 편의상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t 플러스 델타 t는 요거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그러면은 t 플러스 델타 t가 0으로 갈 때니까 이 벡터가 요 벡터로 가까이 접근할 때예요. 그러면은 f't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접하는 요 벡터가 됩니다. 요것이 바로 f't예요. 그리고 요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df dt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곡선에 접하는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r't가 바로 요걸 나타냅니다. 저는 여기 아까 저는 실변수 함수랑 비슷한 해서 f라고 했는데 여기 교재에서는 r이라고 써가지고요. 이 f 벡터 대신에 r로만 바꿔주시면은 예, 똑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되느냐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벡터 밸류 펑션 R이 민증한다면 만약에 F랑 G랑 H가 T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조건이면 이제 이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보이면요. 앞에서 조건에서 F랑 G랑 H가 T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since F'T, G'T, H'T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 극한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r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r의 t 아이고 예, 요거를 델타 t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요거 컴포넌트 폼으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i번째 성분은 f죠. 그러니까는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r, 요 r이라는 벡터 펑션의 i번째 컴포넌트 ft죠. 그거를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j 번째 컴포넌트도 있겠죠. g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g의 t 델타 t 아이고 k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고요. 예, 다 쓰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각각의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각 컴포넌트별로 쓰면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j 번째 성분도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g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gt 나누기 델타 t k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요.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요 가까이 극한까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F'T J번째 컴포넌트는 G'T K번째 컴포넌트는 H'T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다 요거의 유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뭐 해보시고 싶으신 분 한번 유도해 보시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저는 꼭 유도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벡터 펑션 R이 미분 가능한 것은요. 아까 전에는 뭐냐면 어떤 t라는 점에서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점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초반 때 이제 실변함수였고 fx는 x제곱은 미분 가능합니다 할 때 실수 전체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탄젠트 x가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리역을 제한뒀죠.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4에 있는 모든 점에서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The curve traced by R is smooth. 곡선 R이 스무스합니다. 만약에 DRDT가 continuous이고 never zero일 때, 영인 벡터가 아닐 때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요걸 볼까요? 이 차원에서 한번 보죠. 원점이 있고 편의상 여러분이 제일 친숙한 요걸 보겠습니다. fx는 x제곱. 자, fx x제곱은 스무스해요. 얘는 스무스합니다. 반대로 fx는 절대값 함수 같은 거요. 얘는 스무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직선 같은 거 보죠. 뭐 예를 들어서 fx는 4. 이런 걸 봤을 때요. 자, 우리는 이런 직선 형태로 된 건 스무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보면요. f가 0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린 직선도 스무스하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얘는 미분하면요. f'x는 0이에요. for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이에요. 근데 fx는 x제곱은 우리가 스무스하다고 하죠. 자, 우리가 fx는 x제곱 스무스하다는데 얘를 보면요. f'x는 2x예요. 그리고 요거는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얘는 근데 왜 스무스하지 않았어요? f'x가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불연속이잖아요. x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무스하다라는 건 이렇게 미분한 도함수가 연속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네버 제로라고 했죠. 자, 얘는 f'x 0이 되는 거 있죠? f'm 0은 0이에요. f'm 0은 0이는데 그럼 왜 이거 0 아니? 이거는 여기서 이 조건은 안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네버 제로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네버 제로의 의미는 모든 점에서 0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는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모든 점에서 0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랑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죠. 근데 얘는 모든 점에서 0이에요. 얘는요. 어떤 특정한 점에서만 0이지 모든 점에서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버 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특정한 몇 개 점에서는 0이 돼서 상관없어요. 근데 정리역에 있는 전체 정리역에서 이 R'T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역 안에 있는 특정한 점에서는 0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벡터 밸류 펑션 R 이 벡터 밸류 펑션이 스무스합니다. 언제 스무스하냐면 첫 번째로 R'T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R 프라임 T가 네버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제로 벡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약간 번역기가 필요한데 어떤 적당한 점 t0가 정의역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요. such that r 프라임 t0가 0벡터가 아닌 요런 거를 만족하는 점 t0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fx는 x제곱 같은 것도 fx, f'x, ex 걔는 원점에서는 0이잖아요. 하지만 네버 제로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0 안 되는 점이 하나 이상 있으면은 얘는 스무스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미분하는 것이 연속이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어야 되지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curve that is made up of a finite number of smooth curves. 스무스 커브즈, 그러니까 부드러운 곡선들의 유한한 finite number는 infinite는 안 돼요. finite number로 만들어진 곡선은 우리는 뭐냐면 piecewise smooth 펑션이라고 합니다. piecewise smooth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자, 얘는 스무스하죠. 근데 얘는 스무스하지 않아요. 이런데 이제 뾰족한 데도 있고 이렇게 뾰족한 데도 있죠. 그래서 피스와이즈 스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면요, 요 하얀색 곡선 스무스하죠, 요 초록색 곡선 스무스하죠, 연두색 곡선 스무스, 보라색 곡선 스무스, 파란색 곡선 스무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스무스하지 않죠. 왜냐? 이런 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스무스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각 조각별로는 스무스한데 전체적으로 스무스하지 않은 것들을 스무스 커브들의 조각을 모아서 만든 곡선에서 이거를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라고 하나. 물론 얘는 중간에 끊어진 게 없으니까 연속인 건 맞죠. 그래서 이거를 피스와이즈 스무스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각별로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죠. 만약에 이제 R이 위치 벡터 어떤 파티클 무빙 얼렁 스무스 커브 인 스페이스 공간상에서 어떤 스무스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파티클일 때, 그리고 R이 위치 벡터일 때 이거를 T로 미분한 것은 속도 벡터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2차원에서는 실변함수에서 그 실변함수가 위치를 나타내면 미분하면 속도라고 했죠. 이 경우는 이제 속도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t n time t, 사인 시간 t에 대해서 이 v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임의 방향, 디렉셔널 모션, 움직임 방향,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마그니튜드 v는 파티클 스피드, 이게 입자의 속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속도 벡터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벡터, 엑셀레이션 벡터, 가속도 벡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정리하자면은
속도 벡터는 각 어떤 위치에서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를 t에 미분하면 되고요. 속력은 속도 벡터의 크기입니다.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를 한 번 미분하고 나면 위치 벡터를 t로 두 번 미분하면 되고, 그때 이 단위 벡터, 속도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는 타임 t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벡터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벡터 할 때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다 쓰면 좀 공간이 적으니까 여기다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리자면은, 혹시 나중에라도 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설명드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속도 벡터를 보죠. V라는 녀석은요, 항상 그렇지만은 이 V라는 벡터와 그리고 V라는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것이 속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속도 벡터 V 하나만 딱 주어지지만은 그 속도 벡터에는 속력과 움직이는 방향 두 가지 정보를 다 품고 있어요. 벡터 하나가 속력과 움직이는 방향, 디렉션까지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왜 어떤 위치를 공간상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왜 벡터로 표현하느냐 하면요, 아까 글씨 같은 거 안 깨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위치 벡터 하나만 가지고, 이 타임 t에 대한 위치 벡터 하나만 가지고 속도 벡터, 그리고 속도 벡터는 속력과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가속도,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간 t에서의 점의 위치 이렇게만 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벡터로 표현하는 순간 위치가 어디고 그 녀석의 속도가 뭐고, 그러면 속력과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가속도까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움직임 같은 거를 벡터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 글씨나 그림 깨지는 거 안 깨지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위치 벡터로 움직이는 물질을 위치 벡터 표현하면은 여기는 이 네 가지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냥 벡터 밸류 펑션을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find the velocity, speed, acceleration of particle whose motion in space is given by position vector. 이렇게 위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속도, 속력, 가속도,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찾고 스피드, 속력도 구하고, 그리고 4분의 7파에서 벨로시티 벡터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위치 벡터 t, 여기서 t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생략하고 얘를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e 코사인 t, e 사인 t, 그리고 5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벡터는요, 요 r을 t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r 프라임이라고 쓰고, 얘를 t로 미분한 것은 각 컴포넌트를 미분하면 되죠. 2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 그리고 2 사인 t 미분하면은 2의 코사인 t, 그리고 5 코사인 t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0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 5 사인 2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벨로시티예요. 자, 그러면은 스피드는 우리가 v라는 벡터의 절대값인데 이거는 r'의 절대값과 같죠. 그래서 이 스피드는 죄송합니다. 얘는 스칼라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요. r' 벡터의 크기예요. 자, 그럼 얘는 얘 제곱하면 1이니까 4 그리고 25 사인 제곱 2t 이것이 바로 스피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t가 0이면 4 뭐 t가 뭐 파이면은 뭐 그래도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쓰냐면요. a라고 쓰고 얘는 r을 2번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컴파운드 폼을 썼던 거 요거 보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t 2 코사인 t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t 그리고 사인 2t 미분하면은 2배 코사인 2t니까 마이너스 10 코사인 2t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7파에서 벨로시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v에다가 4분의 7파이를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다 4분의 7파이 대입해보죠. 그러면은 2배 마이너스 2 사인 4분의 7파이면은 루트 2 그리고 2배 코사인 t에다 하면 또 루트 2 그리고 여기다 4분의 7파이 넣으면은 사인 2분의 7파이가 돼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5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4분의 7파에서 위치 벡터입니다. 속력은 이거의 크기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9 루트 29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 파티클의 움직임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맴도는 형태가 되고 4분의 7패에서 속도 벡터는 요거 됩니다. 그래서 요게 크기가 속력이고 이거 단위 벡터가 이제 방향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벡터 함수들의 미분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 U와 V가 미분 가능한 벡터고요. C가 상수 벡터, 그리고 C는 스칼라, 뭐 F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변수 함수에서의 성질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수 벡터 미분하면 0 벡터, 상수 미분하면 그냥 0이고 상수 벡터 미분하면 그냥 0 벡터, 상수 곱하기 벡터 미분하면은 상수 미분 0이니까 그냥 이거. 그리고 두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그리고 덧셈에 대한 거 각각 미분해서 더한다. 뺄셈 각각 미분해서 뺀다. 곱에 대한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도트 프로덕트든 크로스 프로덕트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인룰 그래서 벡터 밸류 펑션에다가 이제 함수를 이제 대입하면은 이렇게 아웃사이드 미분, 인사이드 미분. 요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 마지막 형태에서 보면은 벡터 밸류 펑션 안에 실변수 함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dt에 요거는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ddt에 f라는 함수에다가 이 내부에
벡터 밸류드 펑션에 들어간 경우는 없나요? 다 지워졌네요. d, dt의 f 안에 이런 벡터 밸류드 펑션에 미분되는 형태는 있나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이 식은 여기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미분이 아니라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웃사이드 미분, 인사이드 미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명도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게 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냥 다 되는 거니까요. 그냥 연쇄법칙도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 길이를 갖는 벡터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번에는 어떤 파티클이 움직이는데 어떤 스피어, 그러니까 3차원에서 구 같은 거죠. 그 구 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지구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의 지구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위치 벡터는 항상 상수예요. 길이가 상수예요. 그리고 그 상수 뭐냐면은 이 스피어의 반지름이죠. 그때 이 속도 벡터는 뭐냐면 tangent to the path of motion 그리고 is tangent to the sphere and hence perpendicular to r. r과 수직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곡선이 이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r이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r'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직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이각 세타로인데 이 세타가 일반적으로는 90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r로 주어졌는데 이게 곡선의 길이가 상수이면요. 곡선의 길이 상수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r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때 얘를 미분한 r 프라임 벡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직각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곡선의 길이가 상수일 때, 즉 유니스피어 위에 있을 때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직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림이 좀 애매한데 뭐 이런 경우 보죠. 이런 경우. 아이고. 이런 경우. 요 경우는 여기가 r 벡터일 때 여기가 r 벡터일 때 r 프라임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무리 좋게 봐도 사이각이 90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떠냐면은 이 곡선의 길이가 상수가 아닌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 r과 r' 서로 수직이 아닌 직교하자 수직이 아닌데 이 경우는 r과 r'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r이 미분 가능한 벡터 밸류드 함수이고 상수 길이를 가지면요. r과 rt로 미분한 것, 즉 r과 r'은 서로 직교합니다.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곡선의 어떤 고유한 성질을 배울 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역도 성립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r은 길이가 상수입니다. 이 역도 성립합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것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let 우리가 절대값 r을 우리가 상수 길이를 가지니까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n 자, 절대값 r을 제곱하면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요 r을 자기 자신과 도트 프로덕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양변 제곱했으니까 c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t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하면요, 앞에서 했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면요, 앞에 거 미분 도트 프로덕트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도트 프로덕트는 교환법칙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2배의 r 도트 r 프라임이 됩니다. 근데 상수 c제곱 상수니까 얘는 t로 미분하면은 그냥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r과 도트 프로덕트 r 프라임, 즉 이것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매우 간단한 증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가급적이면 꼭 잘 알아주시고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곡선의 이제 고유한 성질을 연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 1절 곡선과 이제 그 접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